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 생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오늘 방송 9월의 첫 방송이죠. 오늘도 역시나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또 풍부한 종목 이야기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과연 내가 투자를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지 그 해답을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9월의 첫 시장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조금 장 후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9월 달을 생각해 보면은요, 추석 연휴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FOMC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때 과연 어떤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저희가 주식뿐만이 아니라 또 ETF와 선물 옵션까지 이렇게 세 가지 투자 방법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 정답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생방송도 함께 해주시고 또 QR코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 여러분들 저희가 팍스 통신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팍스 통신망은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매일 장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1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모시고 왔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이제 무지하게 덥더니 살짝 찬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덥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지금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이 2주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월 17일, 18일 날 시장의 급락을 말씀드리고 8월 5일 날 저점이 완성된 이후부터 8월 6, 7, 8 이렇게 우리가 상방 포지션을 배팅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제법 많이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말경부터는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지금 9월로 넘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를 시각을 할 거냐 아니면 조정을 기다릴 거냐의 변곡점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선물을 아침에 갑자기 급격히 밀어버리면서 하락으로 세게 가나 했더니 갑자기 종가에 들어올리면서 급등을 하고 끝이 났는데 제 생각엔 아마 아래로 밀었다가 올라왔다를 한동안 한 일주일 정도 반복하면서 명절 전에는 이런 등락 과정 정도 하다가 명절 직전에 9월 둘째 주 다음 주죠. 선물옵션 만기주 정도에 아마 방향을 잡으면서 위로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사셔야 되는 종목들 구입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9월 19일이죠.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사실 보면 저는 미국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뭔 놈의 발표가 이렇게 많습니까? 지표부터 발표부터 아주 그냥 일이야 그게. 월급 받고 하는 게. 그래서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그 많은 발표들 구간 안에 우리가 올라가는 쪽이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는 하락에 대한 생각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죠. 9월 달에 아마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가상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말 같지 않은 이상한 정책들을 자꾸 피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가산금리라고 원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다른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기준금리를 세워놓고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산금리는 은행의 하나의 재량권입니다. 대략 한 1% 정도까지 재량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미리 올려놔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실질 금리는 안 떨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마트에서 내가 이거 샤인머스켓 한 송이에 12,000원에 가격 책정해놓고 야 싸다 9,900원 할인을 주면 원래 9,900원짜리인데 가격을 미리 12,000원까지 올려놨다가 포도 한 상이 9,900원으로 후려치는 상술. 그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우리가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쯤 됐을 때는 아마 가상금리 됐던 것이 내년 봄에는 다시 빠꾸해서 정상 범위까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금리라는 건 여러분 뭐랑 직결되어 있냐면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이 자산시장의 움직임에 굉장히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격적인 매매를 포지션을 퇴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아마 9월달, 10월달 출렁임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한번 굉장히 강한 하락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는 명절 이후일 것 같고요. 9월 말쯤부터 10월 달 중에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7월 17일부터 하락을 얘기하고 나서 8월 5일까지 미친 하락을 했던 급락했던 기억나십니까? 그 파동이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또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오게 되면 그때가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저점일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은 지금 전 생각에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 사는 것이 쌀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현재 위치에서 내가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하니까 두 가지식으로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저랑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요. A4지 여러분 메모지하고 그다음에 펜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한 시점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중순 또 10월 말까지 시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남은 시점인데 나 지금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또 그 타이밍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일단 함께 보시면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우리가 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투자 방법이 아니죠. 시장의 상승과 하락과는 관계없이 또 선물 옵션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 저희가 팍스 통신망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 QR코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정확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략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렇다면은요 사실 뭐 한 달 뒤쯤 시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름 내내 너무 힘들기도 했고 또 추석에다가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있으면서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한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가면 좋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미 바닥이 형성됐고 네. 반등을 하려고 폼을 잡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생활건강입니다. 자, 저는 온라인 특강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제가 평일에 하루, 그다음에 주말에 하루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는데 온라인 특강 때 제가 제시했던 바닥주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오늘은 제가 날 잡고 그 바닥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떨 때 어떤 종목을 거래하면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비누, 그다음에 뭐 샴푸, 치약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이고요. 근데 얘가 지난번에 보시면 여기 35만 원대 눌림목 이후에 48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한 50% 가까운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쌍봉을 맞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종목을 볼 때 항상 패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그 특별한 종목, 제가 대형주 위주로만 거래하고 ETF 위주로만 거래하는 건 뭐냐면 과거 데이터가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좋은 패턴이 좋은 종목들만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 바닥 자리가 35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슨 얘기 드리고 있냐면 35만 원 요 밑에서 얘가 횡보할 때 얘를 사놓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의 가치 대비 시세가 많이 났던 여기는 비싼 구간이고요. 다시 출발점까지 내려와서 밑에 횡보하고 있는 구간은 얘가 더 떨어질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게 얘가 이렇게 저항 박스권 상단선하고 하단선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종목들은 횡보할 때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횡보하고 튀어 올라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특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를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다면 특정 저점을 깨지 않고 있다면 얘는 바닥의 매집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잘 안 봅니다만 이 지표 거래량 요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거래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서 일정 구간 안에 횡보를 하고 있다면 얘는 이렇게 매집해서 들어 올리는 차트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 가지고 LG생활건강이 또 하나의 바닥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는 31만 원에서 34만 원 구간에 사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40만 원 초반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단가에서 15%에서 25% 정도 수익을 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그대로 여러분 끌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8월 5일에서 8월 7일 구간 장 떨어질 때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2차 전지가 괜찮아요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중에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보시면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좋습니다. 32만 원대부터 33만 원대에서 여기 보시면 8월 5일 날 급락하고 나서 8월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계속해서 내려올 때마다 이 구간에 매수 기회를 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장이 좀 힘이 없어가지고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살 거 2차 전지밖에 없어라고 이야기 드리고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벌써 6.32% 급등하고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39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오면은 더 갈지 말지 판단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께 전체 흐름을 HTS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설명을 마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시죠. 먼저 우리나라의 주도주라고 하는 건 시총상위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뭐죠? 반도체 섹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아하고 현대차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입니다. 자, 시총상위 10등 중에서 4개가 자동차와 반도체 이 4개면 전체 비중의 숫자로 따지면은 얼마죠? 40%인데요. 시총 상위 기준으로 보면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장이려면 어때야 되냐면 자동차와 반도체가 동시 상승하고 있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오르고 둘 중에 하나는 빠지고 있다면은 변동성장이고요. 두 개 다 내려가고 있다면 하락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얘가 쉬어갈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추가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2차 전지입니다. 2021년도만 해도 21년도 상반기 그리고 20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가 급부상을 했죠. 그 전까지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재작년에 급등하고 7월 달에 고점 찍은 이후부터 계속 1년 반 동안 떨어졌거든요. 완전히 1년 넘게 빠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얘가 대세 상승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반도체가 갈 때 내내 가지 못했던 종목이고 이번에 폭락할 때 얘는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갈 자리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제가 8월 5일부터 8월 7일, 8일까지 이거 사시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던 거라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시장을 보는 논리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좀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이 코덱스 반도체는 반도체 종목들을 묶어놓은 ETF이고요. 여러분이 주식을 할 때 저보고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 당신은 왜 주식을 손해 안 봅니까? 남들은 손해 보는데 라고 하고 왜 물리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 용가리 통뼈 있는 재주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봅니다. 자 보시면 코덱스 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091160입니다. 자, 이 종목의 구성 성분을 보시게 되면 27.29%가 SK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9.36%이고요. 한미바돈체 9.7%, 그 다음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HPSP, DB하이텍, 원익IPS, 주성엔지니어링, LX세미콘 이렇게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반도체 종목을 이야기하는 종목은 여기 있는 10개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경제TV에 나와서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난다긴다 설명하고 또 돈 많이 벌었다는 슈퍼개미들이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돈 벌었다는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들 실력 다 갖다 놔도 저는 증권업에서 현업에서 난다긴다는 펀드 매니저만큼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고 못 버는 거야. 뭐 트레이딩을 더 잘하는 사람이 돈 벌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 분석력은요. 전문 애널리스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고 그걸로 연봉 받거든요. 월급을 그걸로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분들을 못 따라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정하자고요. 괜히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치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길 가다가 저기 마이클 타이슨 형님이 이제 올해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아씨 타이슨 예전에는 대단했지만 이제 60 넘은 할아버지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객기라고 하죠. 그죠? 두들겨 맞아봐야 정신 차리거든요. 60이 넘어도 타이슨 형님한테 두들겨 맞으면 한 대만 스쳐 맞아도 사망합니다. 자,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저기에도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들이고 분석력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종목을 찾으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종목을 잘 선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난다긴다는 정말 좋은 분들이 선별한 종목 중에서 패턴이 좋고 타이밍이 좋은 걸 고를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종목 고르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들 골라놓은 것 중에 정말 신뢰할 만한 지표를 가지고 내가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고민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가 1등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럼 나는 1, 2, 3등만 볼래? 그럼 요 세 개만 하시면 되고 내가 부품주까지 볼래?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HPSP, 그다음에 뭐 원익 IPS 이런 거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패턴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만 거래하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 장점과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세요. 한미반 지금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 연초부터 계속 상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6월 말 7월 초에 반도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팔라고 얘기하고 장 빠진다고 인버스 베팅해서 이렇게 급락을 예고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라고 보시면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도체를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별로들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삼성전자 보시죠. 보시면 아까 차트랑 제가 그림을 하나 여러분 비교해 볼게요. 코덱스 반도체랑 제가 여기 좀 굵게 표시를 한번 해볼 테니까 흐름을 한번 보세요. 2월 달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급등했다가 조정 나오고 횡보하다가 빠지고 그리고 급락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코덱스 반도체예요. 자, 그럼 얘가 여기다 놔두고 삼성전자를 한번 놓을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보세요. 얘는 매트에서부터 질질질 흘러내려요. 그리고 급등했다가 왕창 빠지고 반등하는 척 왕창 빼요. 그리고 왕창 올랐다가 떨어지는 척하면서 급락합니다. 자, 두 개를 한번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얘가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삼성전자의 모습은 코덱스 반도체보다 올라가는 흐름도 되게 느리죠. 자, 왜 그렇게 제가 판단하냐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급등을 할 때에 얘는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보이시죠? 올라갈 때 코덱스 레버리지는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조정에 불안하지 않아요. 다 죽여놓고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벌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갔다가 살짝 눌렀다가 재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밀어버리고 빼고 밀어버리고 빼면서 정말 죽지 못해 못 견디겠다 싶을 때쯤 반등하고요. 빠지는 건 똑같이 빠집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랑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 중에 뭐가 더 버티기 편할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그럼 또 하나 보십시다. 이제 다 지우고. 자, 똑같은 논리로 한번 보세요. 하이닉스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대장주 중에 하이닉스를 얘기하는데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눌리고 급등, 눌리고 급등, 눌리고 급등. 그리고 상방에서 계속 버텨주다가 떨어지고. 자, 그럼 얘를 코덱스 레버리지랑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아까 코덱스 반도체랑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아까랑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는 갖다 눌리고 갖다 눌리고 갖다 눌리고 눌리고 그리고 떨어질 때 좀 덥게 떨어지고 버티다가 올라와서 고점 버텨주고 떨어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시면 얘가 조금 더 어떻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코덱스 레버리지보다 조금 더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균치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거는 얘보다는 누굴 투자할 때 더 나은 건가요? 하이닉스가 더 낫죠. 그런데 또 다른 종목으로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DB하이텍 한번 보실래요? 얘는 말도 마세요. 보시면 아침 출발부터 시작해서 2월 달부터 내내 빠지고 작살나다가 한 번 급등했다가 올라왔다가 한 번 급등했다가 작살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DB하이텍 종목을 2월 달부터 했다면 남들 다 올라가는 상승장에 나는 힘들겠죠. 이게 부품주의 한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원익 IPS를 한번 보실까요? 얘를 보시면 어떨까요? 이 종목은 바닥에서부터 내려갈 때 2월 달 남들 올라갈 때 얘는 급락을 해버려요. 힘들죠. 그리고 급등을 하면서 4월 달에 미친 상승을 한번 하고요. 조정을 완전 줘서 여름 내내 올라가는 내내 힘도 못 쓰다가 떨어질 때는 함께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종목이 좋으냐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여러분 지금 본 종목 중에 뭐가 제일 낫습니까?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가 훨씬 나은 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원익 IPS 할래? DB하이텍 할래? 삼성전자 할래? SK 하이닉스 할래? 네 개 중에 골라! 그러면 이거 잘못 찍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왜 짤짤이 했잖아요. 그죠? 학교 때 저도 동전 가지고 홀짝 같은 거 해가 자 100원 여기 200원 찍어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내가 찍은 100원 건 거는 점수가 높은 걸 고르게 되고 500원 건 거는 꽝에 내가 베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내가 잘 고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ETF를 주로 많이 거래를 하는 편이고 ETF 중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으면 개별 종목 투자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신다면 오히려 이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가 훨씬 좋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라고 보시면 반도체가 꺾였다가 반등 나왔다가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반등을 하기가 어려운 위치는 얘가 여기 쌍바닥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지지 않으면 지금 주식을 공격적으로 내가 매수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지금 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반도체가 저점 찍고 양봉을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비중을 늘리게 되면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랑 차이가 뭐냐면 올랐다가 상승 중에 눌림, 앞에 저점보다 이 저점이 높은 상태의 눌림이잖아요. 얘는 갈 때 이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를 눌리고 여기 고점을 높이고 이러면서 올라갈 때 이 조정장은 마음 놓고 사세요예요. 근데 추세가 어떻게 됐죠? 이탈해 버렸죠. 이후에 반등은 어떻게 해요? 단타 한번 치고 빠지고 바닥 잡히나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단타 한번 치고 빠지고 바닥 잡히나 확인하고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을까요? 다음입니다. 자동차 섹터 보시죠. 자, 자동차는 보시게 되면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친 상승을 해요.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종목 코드는 091180입니다. 제가 팍스통신망에다 여러분께 계속해서 드리는 종목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하락장의 인버스, 그 다음에 상승장의 코덱스 레버리지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와 반도체 ETF 이 네 개는 아주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맨날 하세요라고 이야기. 제가 이걸 아마 제가 시장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 이 종목을 할 거고 제가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도 이걸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종목은 얘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이 네 개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일도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간으로 따져도 아무리 못해도 4% 5% 나오고요. 잘 나올 때는 10%까지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그냥 놀면서 4% 뛰기 5% 뛰기 할 수 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미국장이 늘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왜 미국 주식을 무한 매수 그래가지고 미국 QQQ라고 하죠. 보통 올라가는 거에 2배수, 3배수짜리 ETF를 엄청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매매 방법들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들 중에서 월간으로 4%에서 5% 정도 번다고 제일 많이 번다고 이야기하는 매매법 중에 하나거든요. 연간 40% 정도 수익이 난대요. 근데 저는 굳이 미국까지 밤잠 설치면서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코덱스 레버리지와 하락장의 인버스만 가지고도 월간 4% 5% 수익을 원금 대비 내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보시죠. 자동차 보시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급락을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자동차 관련 종목들로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기아 보겠습니다. 똑같죠? 그죠? 기아는 코덱스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자, 현대차 보실까요? 별 차이는 없는데 아까 기아보다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는 게 혹시 느껴지실까요?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 얘는 올라가다가 빠질 때 좀 더 많이 빠져요. 현대차가. 그래서 저는 완성차 중에는 내가 기아와 현대차 중에 뭘 투자할래라고 한다면 저는 기아가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 현대차는 떨어질 때 조정이 좀 더 많고요. 올라가는 폭을 보시게 되면 비슷한데 떨어질 때 훨씬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물론 회사 가치 대비로 보면은 기아냐 현대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현대차가 낫겠죠. 모기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익률 측면에 접근할 때는 완성차는 저는 현대차를 잘 대응을 안 하는 편이고 주로 기아를 거래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덜 떨어져서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덜 떨어진 놈이 나은 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부품주를 보시게 되면 한국 타이안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떨까요? 얘는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지금 지지부진하면서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작년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라서 저점에서부터 한 2배 정도 올라와서 수익 실현한 상태라서 얘는 지금 건들기가 천천히 분할로 모아가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공격적인 매매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한번 보실래요? 얘는 어떠세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올라갈 때는 좋아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반등 좀 했다가 떨어지고 반발력이 약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비스를 접근할 때 내가 개별 종목으로 부품주를 접근하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다음에 현대 위아 보실래요? 그럼 아까 모비스보다는 위아가 좀 더 낫죠. 올라갔다가 내내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아는 내가 투자 관점에서 제외하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우리 종목 고를 때 이렇게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올라가는 힘과 내려가는 힘을 가지고 내가 종목들을 제외해야 되겠죠. 근데 만도 한번 보세요. 얘는 어때요? 다른 거는 모비스랑 기아차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계속해서 봄까지 4개월 동안 내내 빠져요. 굉장히 짜증나죠. 그러다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도라는 종목은 어떤 관점에 접근해야 되냐면 완전히 죽여놓고 한 두세 달 정도 횡보하거든요. 여기 보이실까요? 지금 저는 죽여놓은 상태에서 횡보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 횡보하는 과정에 9월 말이나 10월부터 천천히 사셔야 되지 않을까. 패턴이. 그러고 나서 연말에 11월, 12월달에 이렇게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종목으로 만도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혹시 차트의 과거를 배운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역사는 왜 배우냐라고 얘기할 때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어렸을 때 저희가 배웠던 책 중에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의 저자가 아마 에릭 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역사를 왜 배우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의 스토리를 통해서 과거에 잘못한 여러 가지 역사적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게 역사래요. 그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역사는 늘 역사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옛날에도 왕이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군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임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조선왕조 600년 중에 그 수십 명의 왕들 중에 우리가 이분은 참 대단하고 참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는 분이 몇 분이 안 되고 대부분은 다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대통령 중에 야 이분은 참 이런 업적이 좋았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손에 꼽히게 많이 이분은 이건 이랬는데 저건 그랬고 그러면서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죠. 왜냐하면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역사는 역사일 뿐이고 지금은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하리라 하는 게 보통 권력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가 아니라 참 이 차트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돌아가서 보시면서 아 얘가 이럴 때 고생시켰으니까 내가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고생하고 손해보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자리가 좋으니까 이럴 때 해야지 우린 이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역사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잘못한 걸 반복하지만 않아도 꽤 똘똘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다 보면은 아 얘가 이럴 때 이랬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 패턴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하고 예측하는 기반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식을 볼 때 승률이 좋은 이유는 저는 과거 데이터에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식하실 때 보통 뉴스를 가지고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만도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고 앞으로 청사진이 이럴 거고 그러면 아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만큼 발전 주가 이만큼 오르겠지. 여러분 이건 희망회로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얘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어려웠고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패턴일 때는 앞으로 이렇게 발전 가능성 플러스 알파에서 주가가 얼마쯤 갈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정량적인 종합적인 판단 기준들인데 대부분 내가 사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것도 같이 보세요. 제가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을 주력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선물 옵션은요. 하락할 때는 하방을 보게 되고 상승할 때는 상방을 봐요. 되게 유연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쪽을 고집하게 되면 망해요. 이해되셨나요? 상승장에 숏치면 죽어요. 그 다음에 하락장에 롱만 잡고 있으면 끝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흐름에 내 생각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 안에서 비슷한 자리를 찾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도 같은 종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질 때 천천히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리고 시세를 이렇게 2단, 3단 시세 나고 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정 하나, 둘 해서 아마 9월 말에서 10월쯤 돼서 제가 만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흐름이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자동차 쪽하고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힘을 주려고 하고 그 타점이 아마 9월 말에서 10월 중에 우리가 잡힐 수 있는 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뭐 정치적인 테마를 가지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건 자동차와 반도체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SL이라는 종목도 얘도 똑같죠. 그죠? 얘도 보시면 연초에 남들 다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지지부진하다가 빵 올라가면서 여름 안에 고점 찍고 죽어요. 그럼 얘도 얼마쯤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 달,
두 달 반. 그럼 얘 지금 이제 조정 나오는 거 얼마였죠? 떨어지는 거 한 달, 두 달 반. 9월 말 정도부터 얘도 타점 잡힐 것 같죠?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내가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차 전지예요. 제가 이번에 장이 빠질 때 여러분께 2차 전지를 설명했는데 자 가만히 차트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반도체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락하고 급등했지만 이렇게 여기가 8월 5일 자리고요. 이게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거 재밌죠? 왜냐면 이렇게 접근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증권방송에서 한 명도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왜? 이거 제가 만든 방식이거든요. 저만의 분석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면은 주식을 손에 안 봐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보시면 자동차는 빵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 빵 치고 조정, 그리고 조정 나왔다가 빡 털어지고 더 이상 못 가고 지지부진해요. 자, 같은 시간입니다. 8월 5일부터 같은 시기요. 재미있는 차트 보여드릴게요. 2차 전지 보실래요? 자, 2차 전지는요. 전혀 다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차 전지는 자동차 반도체가 갈 때 2차 전지는 내내 하락하면서 땅굴을 파다가 더 이상 팔 수 없을 만큼 팠고요. 8월 5일 날 시장이 급락했을 때 2차 전지가 바닥을 잡아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8월 5일 이후에 제가 방송 출연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뭐가 저점이다라고 판단한다. 2차 전지가 저점이다. 그래서 종목 코드 364980 요거 2차 전지 탑 10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거니까 사두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얘만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실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이거 어떻게 찾는지는 이제 아시죠? 여기 주식에 들어가서 어디 갔어? 예, 매매 가이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기업 정보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뭐 있는지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척할 거면 이거 안 가르쳐 주면 되겠죠. 그죠? 야, 니들이 말이야 2차 전지를 알아 몰라 거들먹거리면서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 종목이 좋은 거야. 심지어서 잘난 척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질 않아요. 다른 걸로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 내가 물꼬리 잡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 제가 그렇게 공부의 과정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자꾸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팍스TV에 출연한 지가 2021년 1월 첫 주부터 했으니까 41개월째예요. 되게 오래됐죠. 거의 최고참 영역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있으면서 특별하게 손해를 안 끼쳤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책정을 해놓은 종목들 중에서 아까 보는 방식으로 정량적으로 차트를 하나씩 분석해가면서 괜찮은 패턴의 종목들을 찾아드렸기 때문에 제가 욕 안 먹고 여태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물론 공짜로 저는 여러분께 돈 받는 게 없어요. 공짜로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공부한 제 인사이트를 나눠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래도 수익이 나고 내가 장자방님이 얘기하는 종목들은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은 것은 내가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종목 보시면 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30%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25%이고요. 에코프로비엠 20%, LG 화학이 8.6%,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3.39%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메틱 0.63%이고요. ETF는 이런 겁니다. 내가 1억 원을 만약에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에 3천만 원, 3,270만 원을 배팅하겠죠. 여기는 25%니까 2,575만 원을 배팅을 할 것이고 에코프로메 여기다가 2,052만 원을 배팅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배팅이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종목을 못 고르겠으면 이런 ETF를 거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개별 종목으로 괜찮다라고 했던 종목 중에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아까 보시면 여러분 3.6%밖에 안 되거든요. 비중이. 근데 오늘 얼마 갔죠? 14.9%. 그러니까 이걸 차트를 보는 눈이 생기면 제가 여러분들 뭐 사라 그랬죠? 여기 8월달 5일 이후에 조정 나올 때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에 사시면 좋아요라고 이야기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께 온라인 특강을 했잖아요. 그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2차 전지밖에 할 게 없다. 지금 시장은 자동차 반도체 사면 물린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사신 분들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 14.92% 올랐습니다. 오케이. 저는 얘는 어디쯤 27, 8만 원쯤 오면 그냥 팔고 나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딱 장 출발하면 반을 정리할게요.
70%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 70%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24만 원 깨지면 정리한다 생각하고 버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까 같은 가격이죠. 근데 이게 되게 세게 갔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1등 주잖아요. 비중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좋다라고 32만 원, 3만 원, 여기 8월 5일부터 여기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제가 공개 방송했던 8월 7일 날까지 여러분과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디까지요? 저는 직전 고점 얘기했는데 다 왔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분은 다 팔아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70% 정리하시고 나머지 끌고 가시면 어떨까? 얘는 얼마? 40만 원 깨지면 남은 수량 다 정리하겠습니다. 쳐다보지 마시고 다 버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보실래요? 얘는 좀 약하죠. 그죠? 왜냐하면 봐봐. 얘는 종목이 계속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반발력이지 상승 전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3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오면 정리할 생각이고 남은 거는 35만 원. 오늘 70% 팔았거든요. 35만 원에 익절 관리 정리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보시면 바닥 찍고 봐봐. 투매가 나와서 앞전 저점을 다 이탈했죠. 그러니까 얘는 반등 나올 때 약해요. 그래서 38만 원에서 40만 원쯤 오면은 만족하고 정리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LG화학 보실래요? 얘도 보시면 약하죠? 왜? 저점 이탈했으니까. 저점 이탈한 종목들은 35만 원에서 38만 원 구간 다 정리하시고 혹시 밀린다면 33만 원 이탈에 몽땅 다 정리하시는 걸로 이 종목들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에코프로모티하고 에코프로는 안 샀어요. 사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따로 언급드리진 않겠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느릿느릿 가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남은 수량 다 정리해 버리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우리나라는 1등주예요. 이 두 개가 합치면 시총 상위의 50%가 넘고요. 얘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급등하기는 현재는 어려운 구조고 횡보 조정을 왜 하는지 말씀드렸고 그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초에 뭐가 아직 급락이 8월 급락 나올 때 안 떨어지고 바닥을 버텼던 종목이 센 놈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2차 전지였다. 2차 전지 중에는 1등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거기다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시라고 이야기했고 플러스 알파로 포스코홀딩스 괜찮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걔들이 제일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그 외에 삼성 SDI나 LG 화학은 따라 올라오긴 했으나 바닥에서 반등력이지 상승 전환 세게 가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닥주라고 이야기했던 종목들도 슬슬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온라인 특강을 한다 혹은 온라인 공개 강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빠짐없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언제까지 이 강의를 계속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마 언젠가 더 이상 강의하지 않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이 시장을 보시는 안목을 그리고 저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서 저 사람은 손해 안 보는구나. 거의 4년 가까운 시절 동안 하락장도 되게 많았고 1년 반씩 장기 하락을 하는 경우도 2021년도 1월 달부터 22년도 10월까지 1년 반 넘게 장기 하락장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수익을 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섹터와 또 관련된 ETF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섹터와 ETF를 엮어서 본다면은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은 더 자세하게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런 전략을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자동차와 반도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시간 저희가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 외에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팍스 통신망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야지만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송이 끝나면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전략과 또 종목들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섹터와 ETF, 특히나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요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만 수익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죠.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 옵션이 무조건 오르기만 할 때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양방향 상품이라는 장점이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장은 변동성장이라 계속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 때와 올라갈 때 두 개를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오늘 많이 없으니까 상승하는 패턴 하나, 하락하는 패턴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얘는 선물 주문창인데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는 여기다 내가 선물 매수, 나 5개 매수할게. 그리고 쭉 올라가면 오케이, 여기다 팔고 나가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주식하고 똑같아요. 사고 파는 게. 근데 주가가 빠질 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손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매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선물은 하락에 배팅하는 것을 하방 진입을 매도 진입이라 그래요. 공짜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면 쉽죠. 공매도. 그럼 나 주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야, 여기 20계약 매도할게. 쭉 밀고 내려가서 여기서 매도한 거를 차익 실현 여기다 주문만 넣으면 그냥 팔려요. 쉽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은 한 2,000개쯤 종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ETF까지 치면 3,000, 한 4,500개 정도 종목이 되거든요. ETF, ETN까지 치면. 그럼 우리가 3,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올라가야 될 걸 매일 찾아내야 되면 매매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주식을 가지고 손해 안 나는 거는 저는 3,000개 종목을 안 봐요. 저는 종목들하고 대형주하고 ETF 중에 합쳐가지고 200개만 추려놓고 200개 안에서만 계속 순환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개도 다 못 보거든요. 하루 종일 200개 제가 쭉 훑어봐도 깊이 있게 다 눌러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대형 종목 위주로 보시게 되면 지수 관련 종목들만 보는 이유는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지수에 연관되는 종목 위주로만 거래하니까 시장의 중심주 위주로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하는 경우에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콜옵션 C라고 표현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풋옵션 P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콜옵션이 수익이 나고요. 지수가 빠지면은 풋옵션이 수익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개념만 알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기준가라는 개념을 하나 더 더해 보겠습니다. 콜옵션이라는 놈의 기준점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풋옵션이라는 놈의 기준점이 있다. 자, 왜 기준을 세우냐면 우리가 기준 그러면 뭐 남녀간에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잘생긴 사람이야. 난 예쁜 사람이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이 없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5층 사는데 너 몇 층 사니? 10층? 야, 고층 사는구나. 나보다 높으니까. 근데 내가 10층 사는데 너 5층 살아. 저층 사는구나. 왜? 나보다 낮으니까.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우리가 기준에 대한 개념을 저는 콜옵션에서 여기 보시면 콜옵션 기준점이 2.5고요. 여기 풋옵션 기준점이 0.9예요. 그럼 나는 여기가 2.5라는 기준점이 있고 여기가 0.9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을 때 둘 중에 요 놈이 무너지게 되면 콜이 붕괴되면 반대로 풋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요. 풋옵션 기준점 0.5 얘가 무너지게 되면은 반대로 요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놈이 붕괴됐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콜옵션이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얘가 죽는 순간 누가 갈까요? 반대에 풋옵션이 가니까 풋옵션을 산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얘는 하락이라는 얘기잖아요. 풋옵션이니까. 그럼 난 여기 배팅했더니 저점에서 300%의 시세가 났다는 것이고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점에서 더 가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갈까요? 이번엔 콜옵션 가겠죠. 바닥에서 2배 정도 시세가 나게 됩니다. 자, 선물옵션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양방향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얘는 5월 23일 날 건데 한번 보실까요?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선물 차트 5분봉입니다. 주가 시작부터 하락을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나는 주가 선물 매도를 하방을 배팅하니까 이때에 우리가 왜 하방인 줄 알 수 있냐면 콜옵션 기준점 2.5가 있는데 이 가격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난 하방을 배팅한 거고 풋옵션 0.3에 배팅했더니 1.56까지 올라가면서 풋옵션이 오전에 몇 배 났냐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빠져 보이죠? 500% 5배가 났어요. 장점이 뭐냐면 내가 1억 원어치 삼성전자 샀는데 내가 마이너스 3%가 되면 300만 원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내가 장이 하락할 때는 선물 매도를 이러고 넣지 하면은 10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4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한 계약당 25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 수익이거든요. 그럼 얼마냐면 1000만 원 수익이에요. 그럼 내가 300만 원 주식이 손해난 거를 커버하고도 플러스 700 수익이 나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반대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500% 5배가 시세가 났는데 내가 1억을 다 베팅하면 5억을 벌겠지만 그러긴 힘들거든요.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1억 있는 사람 1000만 원만 내 자금의 10분의 1만 베팅해도 몇 배가 납니까? 5배가 나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5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저점 잡히고 나서 올라갈 때 내가 올릴 만한 종목 찾기 어렵잖아요. 선물 매수 잡아서 끌고 올라가도 수익이 되겠고, 반대로 콜옵션은 저점에서부터 올라올 때 얼마나 냐면 700%입니다. 하루에 7배요. 선물 옵션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레버리지 효과가 되게 좋아요. 주식은 내가 하루 종일 가봐야 상한가가 30%밖에 못 가고 하한가도 30%예요. 근데 선물 옵션은요, 상한가, 하한가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보통 움직이면 2배씩 더블씩 나는 건 예사고요. 일상적인 50% 100%는 일반적으로 나는 시세고요. 시세가 많이 터질 때는 10배 20배 터지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재밌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8월 5일 날 시장이 우리가 사이드카가 나왔던 역대급 하락장이었던 날인데, 이날 선물이 25.4P가 하루 종일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서 투매가 투매를 끌고 왔는데 엔캐리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급락이 왔는데, 이때 여러분 어땠냐면 선물은 하루에 보통 3포인트에서 5포인트 움직이거든요. 근데 25포인트면은 보통 5거래일에서 8거래일 정도 움직여야 될 폭을 하루에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반치가 하루에 다 간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냈거든요. 이때에 저는 뭘 봤냐면 콜옵션 기준점 4.07 깨졌다. 이거 하나밖에 본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방을 배팅했더니 얼마 갔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490배가 났습니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만 130배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주식을 1억 갖고 했다가 내가 마이너스 반토막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 갖고 해서 5천만 원으로 반토막 났는데 내 계좌 5천만 원밖에 안 남은, 5천만 원 마이너스 난 걸 복구하려면 얼마 벌어야 되죠? 100% 수익 나야 되는데 하락장에 100% 수익 낼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주식으로 못 해요. 그런데 선물 옵션은 내가 하락장으로 간 걸 인지하는 순간, 내가 선물 옵션을 배워놨잖아요. 할 줄 알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풋옵션 1000만 원만 사도 돼요. 그래도 얼마가? 5배 가면 5천만 원 되는 거고, 남은 5천만 원 중에 야이씨 하락이야? 에이씨 모르겠다. 반만 배팅하자. 2,500만만 배팅해도 얘가 몇 배가 130배 가게 되면 내가 다 버티지 못하겠지만 내가 2~3배만 내서 버틴다 하더라도 원금 5천만 원 다 복구하고 1억 다 만들고 나서도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은 떨어지면 손해고 힘들지만 선물옵션 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가 충분하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하락장 자꾸 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8월 1일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빠져요 이런 날. 근데 뭐 할 거냐고, 콜옵션 기준점 깨진 거 보고 풋옵션 들어갔더니 저점에서 얘는 몇 배 났냐면 2000%입니다. 20배가 났습니다. 20배 중에 여러분 서너 배만 드셨어도 주식 계좌에서 깨진 원금 충분하게 복구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선물 옵션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께, 그렇다면 주식장 상승장은 어떨까요? 8월 7일 날 온라인 공개 강의한 날입니다. 하루 종일 올랐거든요. 이날 몇 배 나냐면 풋옵션 기준점이 무너지는 거 보고 들어가서 샀더니 콜옵션이 15배 났습니다. 1500% 시세 났고요. 저희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580% 수익을 냈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어쩌다 컨텐츠 좋을 때 한 번씩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1500% 나는 중에 5배 났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을 가지는 것 선물 옵션입니다.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9월 중에 또 온라인 특강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와주세요. 아시겠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강의 안 하면 더 이상 이걸 들을 수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고요. 이 다음 주까지의 흐름은 아마 변동성 이후의 상승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시황 올려드리고 해볼 만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물 옵션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시간 동안 생방송에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실시간으로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선물 옵션 어떤 투자 방법이길래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를 전 훨씬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뭐 위험하지 않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직접 해보는 것과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과 비교적 안전하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어떤 투자 방법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활용해 보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생방송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1분 남았으니까요. 지금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생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